지금 안 들어옵니다. 이거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내 통장은 조용할까요? 혹시 나만 빠진 건 아닐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부터가 아직 남은 절차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실제로 나온 내용,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볼 때 중요한 기준, 그리고 제목만 보고 속기 쉬운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짧게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돈이 이미 지급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뉴스에 크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3월 31일,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이후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실수합니다. 정부 발표를 곧바로 지급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계획이 확정된 것과 실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대상입니다. 지금 지원금 이야기를 들으면 전 국민이 다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방향은 전 국민 동일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는 있어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구조로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런 지원은 숫자가 크게 보일수록 사람들은 보편 지급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위 70%면 넓은 걸까요? 좁은 걸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아주 소득이 높은 분들을 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계선에 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겠지라고 미리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나는 절대 못 받을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도 이릅니다. 제 해석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원은 체감상 넓어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생각보다 세밀하게 나뉘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10만 원이고 누구는 60만 원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실수합니다. 금액이 다르면 정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등이 생길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대상과 취약계층,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조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같은 지원금이라도 누구에게는 기본 지원이고 누구에게는 추가 지원이 더해지는 식으로 설계되면 체감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이름만 거창한 돈 아니냐? 그런데 이름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영상에서는 민생지원금, 전국민지원금, 3차 지원금처럼 익숙한 표현을 쓰지만 현재 알려진 정책 성격은 고유가와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름을 넓게 이해하면 대상도 넓게 착각하게 되고 시점도 빨리 올 거라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강하게 뽑을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늘 조건과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 70%라는 말도 그냥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정책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 구성,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나 생활 여건이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인데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합니다. 주변 사람과 단순 비교하는 겁니다. 친구가 받는다고 나도 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변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나도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대상인지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되 최종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원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도 세부 기준이 완전히 같을지는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준이 조금만 달라져도 포함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계산을 끝냈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경계선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지급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현금 입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추후 발표에 따라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 화폐 같은 방식이 함께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10만 원이어도 현금으로 받는 것과 사용처가 정해진 형태로 받는 것은 체감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이해한 셈이 됩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사용기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왜 어떤 곳은 25조라고 하고 어떤 곳은 26조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전체 추경 규모와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 규모가 섞여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큰 예산 전체 숫자와 그 중에서 실제 개인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 숫자를 혼동하면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전체 숫자만 보면 엄청난 현금이 모두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항목이 함께 묶여있는 예상일 수 있어서 내가 직접 체감하는 금액은 훨씬 구체적인 기준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를 가장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했고 큰 틀의 대상과 규모가 알려졌지만 실제 지급 시점과 구체적인 절차는 이후 확정 과정을 더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정부 의결과 지급 시작을 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중간 단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체감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처럼 단정하기보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동 지급과 신청 방식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과거와 비슷한 절차가 일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공식 일정이 나오면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합니다.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벌써 신청 페이지를 찾거나 문자 링크를 눌러보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지원금 이슈가 커질수록 스미싱 문자나 가짜 안내 페이지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종료된다 같은 문구로 링크를 보내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원금은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채널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원은 방향 자체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했고 지원 취지와 대상 방향도 일정 부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틀릴 수 있고 당장 내일 입금되는 것처럼 기대해도 안 됩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대상 여부는 세부 기준을 더 확인해야 하며 지급 시점과 방식도 추후 절차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발표는 나왔지만 집행은 아직 단계가 남아있고 전 국민 동일 지급이 아니라 기준에 따른 선별과 차등이 핵심이며 신청과 확인은 반드시 공식 발표를 통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진짜 중요한 순간은 구체적인 기준표와 일정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때 내가 대상인지, 얼마 정도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 전에 혼란부터 먼저 줄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만 보고 기대를 키우기보다 지금은 방향과 조건을 함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